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네. 정말 그 명절 하면은 상차림이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요즘은 뭐 명절답지 않게들도 많이 보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추석 상차림이 참 푸짐한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정말 그 푸짐한 상차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방위적인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추석 이후를 좀 대비해 보겠습니다.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월화수 3일간에 걸친 저 시황은 명절 전에 주식을 연휴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화보다는 박앤셀 구간에 매수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특히 이번 주 좀 많이 제가 강조해 드린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코너를 듣는 분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주 섹터와 방향성을 보셔야 되고, 오늘 이런 상승을 이끄는 배경은 실은 따로 있습니다. 요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FOMC를 경계하고 또 연휴 전 뭐 우려감이 있었으나 제가 그 FOMC는 경계 사항이 아닐 것 같다. 우리 쉬고 나면 19일 개장하면 오히려 미국이 불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정황 파악을 해볼 때는. 네, 이거 먼저 말씀을 좀, 그리고 주식을 어제 뭐 오늘 뭐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2,500선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었고, 뭐 코스닥이 오늘 셉니다. 네,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시그널을 줬는데 15일 이제 뭐 대충 이제 법인세 납부 기간이 10주 끝나가거든요. 네, 끝나가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은 반응이 좀 강했죠. 네, 대선 토론도 일정 수준 영향은 분명히 좋습니다. 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선물 차트의 분봉 10분봉이에요. 아침에 갭상단이 많이 흔들렸죠, 쭉. 10시 40분 기점에 선물이 돌아서죠. 자각이 시점 어떤 뉴스가 있었냐 하면은, 지난 5개월, 6개월간은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금투세 문제. 네,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저쪽 라인에서, 네, 유예 쪽으로 가닥 기운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니까 선물도 기똥차게 딱 그 순간 돌아서 버리죠, 그죠? 요거는 어제 참고로, 뭐, 최근에 많은 참고 영상이 있는데, 해당 당사자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그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이소영 의원 금투세 치면 나와요.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유해의 정당성에 대한 지금 때가 아니다. 네, 지금 뭐 도로도 포장 안 하고 통행세부터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요 영상은 참고하시고, 최근에 우리 금미란 앵커께서도 개인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노력하시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야만에 저 정치인들을 변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제 뭐 국회에서 뭐 장이 왜 이렇게 한국장은 못 갑니까? 간단하죠. 돈이 한 150 좀 빠져나가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빠져나간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제가 자산운용 계열이나 사모펀드 계열에도 지금 이번에 개정을 바꾼다 하죠. 네, 법이나 사모펀드화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빈말이 아닐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섹터로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뭐 전장의 분위기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초강세가 나와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주가 또 반응하죠. 네, 반도체주가 반응합니다. 예, 조금 민주당이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쪽에서 좀 유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테슬라와 바이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을 봐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치고 나왔는데 테슬라가 장중에 4% 빠졌는데 강하게 돌려버리죠? 요 트렌디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 언론은 완전 포장을 해버리는데 한쪽 방향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여론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 반대 현상이 깊게 있다는 걸 알고는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주가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의 영향을 하반기에 분명히 미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반응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젠슨 왕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뭐, 파운더리를 다른 기업에 줄 수 있다. 야, 발언이. 그럼 뭐 삼성전자잖아. 이래가 아침에 붙었는데, 실은 젠슨 왕 발언을 제가 자세하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TSMC 길들이게요. 최근에 좀 둘이 삐거덕했거든요. 네, 말을 안 들어서 한 소리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TSMC 없이는 생산이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출발은 아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수급망이 들어오니까 오는 바이오 섹터들이 하나 둘씩 아침에 경계 매도가 나오다가 돌아서는 저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나타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끌고 오고 있는 알테오젠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다 같이 이번에 뭐 금냉 조정장에 다 같이 빠졌죠. 리가캠도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유한양행 저점 다지기 잘했네요.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 뭐 이런 것도 ABL 바이오 다 움직여버립니다. 최근에 발락했던 SP팜도 움직이고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동시에 가는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이죠. 당호하는 이 두 가지 섹터가 제가 중요합니다. BB가 중요하다 앞으로. 실은 BBIG가 중요한데 I 인터넷 G는 게임이에요. BBIG 쪽으로 이제 큰 자금들이 붙을 것 같아요. 저항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2차 전지로 다시 돌아갔다가 바이오 갈게요. 최근에 제가 2차 전지는 LG 엔솔 미국향만 발행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 그 수준 나왔죠. 1조 8천억 그거 계약 당사자는 공시는 안 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삼성 SDI일 것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단결정제 이런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이 반응합니다. 깊은 반락 다음에 동시에 반응합니다. 그동안에는 수급이 안 될 때는 2차 전지 가면 바이오 깨고 반도체 깨지고 반도체 가면 또 2차 전지 빠지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재료가 나오니까 이렇게 동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그래서 그게 제도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방사는 최근에 제가 조정식 뭐 사진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넥슨 오늘 뭐 이라크 청궁 대규모 발주가 있었고요. 하나요로스가 없는 동안에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힌트를 많이 드렸던 하나 시스템도 바닥에서 급등하죠. 이 섹터 살아있어요. 다만 조선주가 오늘 왜 빠지냐 지금 성장주로 가니까 조금 조선주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서 단기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핫 이슈는 아까 12시경에 좀 나온 이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매뉴얼 지금 보핏이죠. 보핏 출시 앞두고 지금 매뉴얼에 보핏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핏과 관련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개별적으로 실전에 좀 보유하고 있었던 에브리봇 이런 것들이 급등해 있었다는 이건 하나의 테마가 돼가지고 좀 주가가 좀 움직여졌지 않느냐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님이 진짜 그 주식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 주식시장의 복잡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2,500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에서의 어떤 주식 확보 필요하다라는 전략 이후에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9월 FOMC 지나고 나서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시장이 올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들을 지금 이제 또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아까 성장주 BBIG 특히 낙폭 과대했던 쪽 이런 쪽의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재료가 들어와야 돼요. 100번 미국 시장이 날라댕기고 우리가 못 갔었죠, 그죠? 중요한 거는 빠져나간 자금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 한 5, 6개월 동안에 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하는 그게 실은 이재명 의원 라인이단 말이에요. 김앤장 출신 변호사죠. 이재명 대표 라인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결국 유해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제가 어제 좀 확신을 좀 했었고, 참고사항이에요. 나간 자금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한국 정신은.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한국 정신 왜 이리 못 갑니까? 이렇게 하던데, 간단하죠, 대답은. 돈만 들어오게 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반기 장은 대선 전까지는 장을 위협하면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엔캐리도 있고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미국도 박스에 가라앉는다. 선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거 이후가 조심해야 되고, 선거 전에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위협하면 사고 2,700 넘어가면 매도 조율해라. 이 전략이 주 전략입니다. 다만 이 박스권만 유지하도 박스권 기간에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세게 터집니다. BBIG인데 IG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고 BB를 보세요.
BB를 보는데 BB하면 바이오도 되고 2차 전지가 들어갈 거예요. 2차 전지인데 조금 제가 2차 전지 보유자들도 제가 소스 하나 드리면은 오늘 KRX BBIG 그 편출일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편입은 포스코 퓨처엠 됩니다. 편출이 에코프로그램의 S까지만 편출이 돼요. 네, 그 아마 오후에 한 3, 400억 정도 수급과 관련되는 그 이슈니까 오늘 만기일 동시효과에도 뭐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SK바이오팜은 편출될 거니까, 예, 그건 알고 계세요. 다만 SK바이오팜은 제가 개별적으로 매우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는 계시고 바라겠습니다. 선수 자금은 지금 이 두 섹터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그럼 뭐 개별적인 것까지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여기서 이제 뭐 살아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건데, 다른 제가 강조했던 뭐 방산 섹터, 나가 요번에 조정기사가 하나같이 다 수익 다 나셨어요. 네, 수익 다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업황으로 보면은 뭐 조선업황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좀 달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하락시 지금 이중 더블 바텀 나오는 자리죠.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뭐 지금 테마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보핏, 어제는 또 뭐 풍력, 이런 쪽은 오래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대선 토론에 상당수가 트래킹, 세일 오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풍력이 셉니다. 네, 아마 이거 단기 테마로 화끈하게 짧고 굵게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사실 오늘장이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AI 모멘텀을 받는 쪽들의 컴백 장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AI 축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모멘텀을 살아낸 동안에는 하이닉스 축이 아무래도 낫겠죠. 하이닉스도 하단에서 그래도 최소한 좀 박스권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박스권 흐름 나오는데 다만 제가 상반기에 보였던 AI 신드롬 있죠. 그만큼 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 변수에도 걸려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오늘 제가 황서방이죠. 젠슨왕이 이야기했던 게 삼성전자 얘기를 바랬는데 제가 내막을 보니까 그 길들이기 멘트일 뿐이에요. 한국 기사는 그렇게 마치 좀 삼성전자인 것처럼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완전히 그게 세팅이 될 때 가겠죠. 그 시간은 오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보다는 하이닉 쪽인데 지금은 제가 지수가 박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박스권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공격적으로 한쪽 섹터에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다. 지금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섹터를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제가 지혜로운 투자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또 큰 변수들 앞에서 박스권 이상의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에서 매수, 2,700 이상에서의 매도 조율 과정 필요하겠다라는 전략 세우고 있고요. 이 안에서 바이오, 2차 전지 가장 중요한 섹터로 부각을 시켜주셨고, 이에 더불어 방산, 조선 같은 이런 그런 섹터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전략 세우고 있고요. 지수 박스와 함께 이 반도체주 대장주들도 오늘은 이렇게 또 외국인 기관까지도 동반해서 매수를 다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박스권 이상의 흐름을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